북한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진 가운데 오늘부터 본격적인 한미 연합 연습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사전 연습 기간에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북한의 추가 도발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후반기 한미 연합 연습 시작됩니다. 명칭이 을지 프리덤 쉴드라고 바뀌었습니다. 네. 을지 자유의 방패 이런 뜻인데 네. 이게 한미 연합 훈련은 기존에도 계속 해왔었는데 그럼요. 이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2018년 이전의 상황으로 복원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이제 남북 정상회담 또 미북 정상회담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한미연합 연습을 일시 중단 또는 축소, 그다음에 또 정부 연습과 군 연습을 분리해서 실시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4년여가 지났지만 북한의 핵 문제 협상 전혀 진전이 없었고 네. 오히려 북한의 핵 위협이 더 고도화되고 있고 미사일 발사, 금년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 합의에 따라서 한미연합 연습을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병 기동이라든지 그러니까 2018년 이전의 모습과 같이 이름은 바뀌었죠. 네. 그때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었는데 네. 이번에 을지 프리덤 쉴드로 이제 이름을 바꿨고 다만 형식은 군과 정부가 통합으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1부는 정부와 군이 함께 연습을 하고 네. 예. 2부는 군, 한미연합 군이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기동훈련 앞서 이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대규모 기동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연대급 기동훈련을 이제 부활을 한 겁니다. 네. 그 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와는 좀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전에는 CPX만 하다가 이번부터는 이 FTX 그러니까 야외 기동 훈련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예, 우리 앵커님도 군 생활을 해 보셨겠지만 우리 군인이 전투력을 발휘하려면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훈련이 있거든요. 교육은 지식으로 우리가 이제 지식을 축적하는 것인데 예. 그거 실제 현장에 나가서 자꾸 반복 훈련을 해야 그것이 이제 전투력이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한미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군과 미국군이 별도로 그동안 해왔던 것을 연합으로 실제 상황 속에서 기동을 해보고 또 새로운 장비를 같이 구동을 해보고 네. 그다음에 인원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쵸. 우리 한국군도 계속 새로 들어오는 인원들이 있고 미군도 마찬가지. 예. 새로운 인원들이 다시 호흡을 맞추고 그래야 유사시에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5년 만에 실병 기동훈련이 재개가 되고 연합 전투력이 이제 정상화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부는 정부와 군이 합동으로 같이 훈련을 하고 2부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좀 더 군사적인 집중 훈련이 더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북한은 어떤 훈련에 좀 더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클까요? 근데 북한은 어느 부분을 특정 지어서 반발을 한다기보다는 네. 연합연습을 재개하는 자체에 대해서 큰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북한이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우리가 북침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6.25 전쟁도 북한이 남침을 한 것이고 예. 이후에 우리가 한미동맹이 결성이 되고 이후 7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만 한미연합연습 저도 수없이 해봤고 우리 앵커님도 아마 해보셨을 텐데 이 한미연합연습은 기본적으로 방어 연습입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북한이 우리를 다시 재침을 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모든 귀책 사유는 북한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침 연습이 아닙니다. 북한이 우리를 재침할 수 없도록 억제하고 만약에 억제가 실패하면 우리가 일부 연습에서는 방어거든요. 수도권을 방어하는 것이고 방어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방어를 넘어서 우리는 반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섣불리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연습인데 어쨌든
북한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평화의 자리로 나서면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어 얘기하셨는데 저도 네. 이제 UFG 파견 때 생각해 보면 일부 훈련에는 공격을 받고 그 공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2부 훈련 때는 이제 어떻게 다시 수도권을 복원하고 올라가느냐에 대한 훈련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요. 1, 2부 내용이 조금 다른 거죠. 그 부분을 그럼요.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부 연습에서는 이제 원래 지난 16일부터 위기관리 연습을 했거든요. 군이. 이제 전쟁이라니까 그냥 갑자기 막 터지는 게 아니고 위기가 발생하고 그 위기 관리를 실패하면 결국 이제 충돌로 이어지고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래서 위기 관리에서 전시 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도 전환을 하고 정부도 전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북한이 이제 이 침략을 하게 된다면 수도권 특히 서울이 우리가 타격을 받게 그렇겠죠. 되잖아요. 그럼 일부 연습 때는 정부와 군이 함께 이 서울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연습을 하는데 여기저기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정부의 주요 시설이라든지 타격을 받았을 때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민과 관과 군과 경찰 모두가 통합해서 방어할 수 있는 연습을 일부에 합니다. 이제 일부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제 타격을 하고 반격할 수 있는 연습은 네. 2부에 한미연합 군이 이제 별도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군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와 국민이 모두가 하나 돼서 총력 방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 이번 을지 프리덤 쉴드 연습도 정부와 국민과 군이 하나가 돼서 총력 방어 태세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흔히들 이렇게 이런 연습을 하면 군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밀지 연습을 함께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정부 연습,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함께 하는 거죠. 이 부분 좀 그럼요.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비상대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도 가지고 있고 정부 주요 기관들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각 기업체들도 그 정부의 비상대비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을지 연습이라고 하는 건 정부 연습인데 네. 정부 연습은 1968년 북한이 1.1 사태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을지 연습을 시작을 했고 네. 그 을지 연습을 1976년부터 이제 이 군 연습과 합쳐서 을지 포커스 렌즈,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리고 이제 금년부터 을지 프리덤 쉴드로 이제 예. 명칭을 바꿔서 하는데 역시 이 연습에는 중요한 우리가 이제 타격을 받았을 때 정부와 관과 민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데 을지라는 게 을지문덕장군이지 않습니까? 이게 을지 연습과 우리 군이 하는 프리덤 쉴드 연습을 합쳐서 을지 프리덤 쉴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우리 정부도 전작권을 가져오기 위한 연습도 이번 훈련에서 같이 포함된다라고 들었는데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실시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미 정부가 합의를 했죠. 전시작전 통제권을 지금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는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미연합사를 미래연합사로 바꾸기 위한 그런 계획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3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이런 조건에 따라서 우리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대처할 수 있는가, 연합작전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가라는 역량을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초기 운영 연습을 이미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중간 단계의 연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합 연습을 시행하는 동안 연합작전을 한국군이 얼만큼 시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검증하는 연습을 이번에 함께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번 훈련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어차피 이제 한미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이제 시행을 하는데 특히 이번 이제 코로나가 또 걸림돌이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함께 하면서 연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 연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합 연습이 무난하게 치러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북한은 북침 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위기관리 연습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북한은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북한이 이런 순항미사일 발사한 것도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이었다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예,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합연습이 개시되는 시점 16일부터 위기관리 연습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 하루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 예. 아예 진정성, 실질적 진전이 있다면 담대하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을 했는데 결국 직후에 17일 날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 김여정 담화도 나왔습니다만 예. 그렇죠. 그 순항미사일의 발사는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 의미와 함께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같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뭐 김여정 담화에도 나와 있듯이 담대한 구상을 하면서 연합연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아마도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을 빌미로 해서 네. 이제 순항미사일에 그치지 않고 더 수위를 높인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도발이나 지금 하나의 카드로 지금 가지고 있는 추가 핵실험 이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네. 9월 1일까지 한미연합연습이 진행이 되는데 그럼 네. 그 안에 도중에 이런 더 추가적인 무력 도발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보면은요. 네. 연합연습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많이 자제를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연합 전투력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입을 피해가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보면 이 연합연습 이전 또는 이후에 도발을 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도발의 시점도 그 뒤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이지요. 네, 센터장님 지난주에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거기에 이어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상당히 수위가 높게 대통령을 직격하는 그런 비판을 내놨거든요. 게다가 그걸 그 북한의 선전 매체에다가 냈다는 것.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석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저도 뭐 북한 군인들과 직접 협상을 많이 해봤지만 예. 해야 할 말의 수준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막말을 하고 상대방을 비방을 하면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 차원에서는 고소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자기의 최고 지도자의 그 위상을 깎아내리는 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이번 그 담화의 핵심 내용은 우리는 비핵화의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에 비핵화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판문점 평화의 집에 와서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말을 한 지 몇 년이 안 됐는데 담화를 통해서 우리는 비핵화 의지가 없는 거야. 우리 위원장 동지의 말은 그건 거짓말이어서 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지금 그걸 북한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 공개한 것은 역시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코로나라든지 경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전 남측 때문이야. 그게 남측에서 무슨 이상한 물건 들여보내고 그래서 전 남측 때문이니까 이 어려움은 그 남측으로부터 비롯된 것에 대한 대남 적개심을 고조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도자는 아주 잘 대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그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는 그런 의도도 그 속에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친 언사들이 최고 존엄의 위상을 오히려 깎아내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발언들, 담화문이 공개되는 거, 이게 대내 대외 모두에 공개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면 이게 곧 김정은 위원장의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물론 김여정을 내세운 것은 뭐 김여정에게 대남 문제를 위임을 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대남 담화를 주로 김여정 이름으로 냈는데 그 김여정 마음대로 이런 담화를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오라버니
김정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담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에 핵을 개발하지 않을 것처럼 또 비핵화를 할 것처럼 그렇게 많은 협상들을 해왔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국제사회를 기만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을 담화를 통해서 재확인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예. 저희가 북한 관련 대담할 때 여쭤보는 건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까? 한다면 언제 할까? 이거 되게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그래도 북한 정책과장 지내시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뭐 단정적으로 한다 안 한다는 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8년에 모라토리움을 발표를 했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그런 이 쇼를 보여줬는데 금년 들어서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이제 파기를 했고요.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제 다 복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실험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작년 2018년 1월에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형태의 전술 핵탄두를 실험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7차 핵실험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군사적 필요성도 있고 정치적 목적의 필요성도 있고요. 네. 다만 그걸 망설이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결국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한이 입게 될 그런 여러 가지 그 피해, 위험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 네. 하는 부분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제 한미 연합 연습이 끝나면 그냥 시원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막 유혹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란 듯이. 왜냐하면 김여정이 지난번 방역 총화 회의에서 대남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보복이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정치적 일정으로 보면 9월에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0월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입을 위한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10월이 지나서 겨울쯤 하게 될 가능성을 지금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때 또 미국에 또 중간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시점이 그때가 될 것 같다라는 의미이셨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